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2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북도는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과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기존 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을 바탕으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기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시군과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지역 주민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2026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인구 구조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예천군은 민선국이 주요 과제로 청년 정착과 보육 돌봄,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은 기존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해온 CBD 원료의약품 실증 사업을 확대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생산이 제한됐던 칸나비노이드 영역까지 실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모두 295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동시는 대마 재배부터 원료 의약품 제조와 품질 관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 활용할 의료용 원료의 국산화와 글로벌 의료용 대마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피지컬 AI로 미래를 열어가는 경북 직업교육을 주제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직업개교 54곳과 특수학교 8곳 등 학생과 교원 3천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체험존에서는 생체 모방 로봇과 축구 로봇을 직접 조종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텔레 오퍼레이션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현장 채용관에서는 지역 우수 중견 중소기업 42개 업체가 채용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전공 체험 부스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 계고를 알리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경북교육청 글로벌 취업 발대식이 직업교육 박람회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글로벌 취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재학생과 국외 취업생,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싱가포르와 호주 현지 기업 관계자와 독일, 호주에서 근무 중인 졸업생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해외 근무 환경과 직무 경험, 글로벌 취업 준비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경북교육청 사업단 2개와 학교 사업단 5개 등 모두 7개 사업단에서 40명이 참여하며 호주와 싱가포르, 독일 3개국으로 파견돼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현장 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기업과의 협력 확대와 현지 적응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교대 안동부설초등학교와 구미 원당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주관하는 IB 월드스쿨 인증을 위한 최종 방문 심사를 받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파견한 방문 심사단은 두 학교가 후보 학교 운영 중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IB 초등교육 프로그램 PYP는
학생들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국제교육과정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탐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두 학교가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경북 최초의 IB 월드스쿨이 됩니다. 한편 경북 지역의 IB 후보 학교는 총 9곳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이 있습니다. 경북 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위스키 증류소가 준공됐습니다. 120억 원이 투입된 증류소는 최신 증류 숙성 설비를 갖춰 연간 20만 병의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스키 업체는 예천군 계약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보리를 원료로 사용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가박은 인근 축산 농가의 사료로 공급하는 등 지역 농업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증류소 준공을 계기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식품 산업과 K-위스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병산서원 강학회가 10일과 11일 이틀간 병산서원에서 열립니다. 강학회는 전통 서원의 학문 기능을 100여 년 만에 복원하고 관람 중심의 서원 문화를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푸른 병산, 맑은 화천 위에 띄운 학문의 돛을 주제로 주강과 석강, 조강으로 나눠 병산서원과 복항기, 서원의 역사, 세계유산, 입교당 상량문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집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의장단 선정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7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최병근 의원, 기획경제위원장 김창혁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일수 의원, 문화환경위원장 김대진 의원, 농수산위원장 이철식 의원, 건설소방위원장 이호청 의원, 교육위원장 정한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각 상임위는 8일부터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착수합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과 바이오텍 생산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제품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9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도는 안동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품 공공 생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체 생산 시설이 없는 바이오 기업의 공정 개발과 시제품 생산, 품질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국립교정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교정행정 기반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용역에서는 진보면 일원의 교정공무원 공공관사와 교육연수시설, 생활 SOC,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정주공간 조성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 정책사업 반영과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일 기준 예천 감천면 구제역 발생이 6일째를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3일 방역대 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감염 가축 38두에 대한 살처분과 메모를 마치고 확산 차단에 주력해왔습니다. 현재 지역 내 우제류 사육 농가 1,445호를 대상으로 공무원 전담 확인 체계를 가동해 담당 공무원 1인당 5개 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 여부와 임상 예찰, 농장 소독 상황을 전화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며 축산농장 방문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이 한창인데요. 보수세가 강한 안동에서 경북 최초로 민주당 소속 시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경북 정치 지형의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기초의원 10선인 이재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것은 지난달. 이재갑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이 안동시 의회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8명, 민주당 의원이 8명, 국민의힘 의원이 7명, 무소속과 녹색당이 각각 2명, 1명을 차지한 가운데 전반기 안동시 의회 의장으로 민주당 이재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수 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안동에서 경북 최초로 민주당 의장이 탄생한 겁니다.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18명의 의원 모두를 후보로 두고 투표가 진행됐는데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권기윤 의원과 민주당 정복순 의원이 동률을 이뤘고 이후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권기윤 의원과 이재갑 의원이 나란히 9표를 얻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도 동률을 이루자 안동시의회 조례에 따라 연장자인 이재갑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결코 의장 한 사람의 힘만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협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천군 의회에서는 국민의힘 김홍연 의원이 의장에 무소속 장삼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예천도 국민의힘 소속 군수가 이끌고 있지만 의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 9명 중 국민의힘과 무소속이 각각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집행부의 정책에 힘을 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청송군에서는 국민의힘 심상휴 의원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어 이번에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7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일당 우위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단체장과 의회 모두 국민의힘 중심이었던 경북의 정치 지형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라진 구도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앞으로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6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안동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동시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원 약 20여 명이 6일 안동 원도심에서 시민에게 부채와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계절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모은 성금은 폭염 대응과 에너지 지원, 위생과 안전 환경 개선, 긴급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은 7일 문경 문화의 거리에 이어 14일 경산 하양읍 꿈바우 시장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여름나기 캠페인은 우리 안동 시민이 성금을 조금씩 모아갖고 어려운 세대에 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게, 또 날씨가 너무 폭염이라든지 또 앞으로 장마가 또 오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LX 인터내셔널 경북산림자원 수집센터가 산림자원의 수집 가공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X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경북산림자원 수집센터는 우선 1차로 안동시 일원에 380억 원을 투입해 목재칩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지역 인재 4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동을 산림자원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오는 2030년까지 청송과 영덕, 울진, 봉화 등 인근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광역 산림바이오 산업벨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정식 개장을 앞둔 영천 경마공원이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실전형 모의 경주를 실시하며 운영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모의 경주는 실제 경주와 같은 환경에서 경주마 수송과 경주 운영, 관람객 안전, 시설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개장 전 최종 리허설입니다. 부산 경남에서 훈련 중인 경주마를 당일 영천으로 이동시켜 경기를 치르는 국제 표준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주마 복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전용 수송 차량도 투입됩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2009년 12월 유치 이후 16년간의 준비 끝에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말산업과 관광 레저 산업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전안위원회가 33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민선국이 도정의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산업과 공간, 공동체, 민생 등 4대 대전환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제조 혁신과 바이오 항공 방위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4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으로 꼽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위원회의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AI와 문화, 예술, 관광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집중호우와 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에 대비해 도내 소방관서의 순원 구조 장비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이상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거나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장비 유지 관리로 순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2학기 고교학점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으로 334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2학기보다 강좌 수는 18% 늘었고 도내 90개 학교에서 4,327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참여 학생 수도 29.7% 늘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은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심화, 융합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비와 셔틀버스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생산한 단무지가 미국과 호주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단무지는 낙동강 유역에서 재배한 물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으로 총 20톤 약 3천만 원 상당의 규모입니다. 농업회사 범위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미국, 호주 등 해외 시장에 총 900톤, 약 10억 원 규모의 단무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수출은 국립경북대학교 글로컬 대학추진단과 예천군이 지원했으며 예천군은 앞으로도 해외 판촉 확대와 수출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풍양면 흥천 1, 2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천 행복마을 26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봉사자들은 화재 감지기와 가스 차단기 설치를 비롯해 도배 장판 교체, 노후 방충망 수리, 건강검진 등 20여 개 분야의 주민 맞춤형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예천 행복마을 사업은 예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대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은 올해부터 신청 시기가 예년보다 수개월 앞당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들의 혼선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유기질 비료 3종과 퇴비 등 부속 유기질 비료 2종에 대해 20kg 한 포대당 최대 1,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체계와 형벌제도를 살펴보는 기획전시가 안동에서 열립니다. 안동 세계유구문화박물관에서 기획전시 조선의 죄와 벌, 예로 가르치고 법으로 다스리다에서 대명률과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당시 형사사건의 조사부터 판결, 형벌 집행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전시에서는 평소 외부 공개가 제한됐던 고문헌을 공개하며 정조시대 법제서 흠율전칙을 바탕으로 만든 형구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는 10월 15일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